기조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회, 교양으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이상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8월 달에 이 교양으로서 인공지능 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썼냐고 하면 우리 이제 경영자라든지 또는 일반 관리자라든지 공무원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 이코로 로봇, 로봇 이코로 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 이런 네거티브 인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그러면 블록체인 이코로 비트코인 이코로 투기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디지털 변혁 시대에서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취급되고 깊이 있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전공은 경영하고 행정학입니다. 저는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같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도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엔지니어의 이슈가 아니라 CEO나 의사결정자의 자기의 문제다. 이렇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책을 쓰게 된 아주 핵심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제일 좌측편에 있는 네 권이 이게 중학생용 교과서입니다. 인공지능 교과서예요. 여기에 중학생용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면은 여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간에 있는 그림인데요. 중간에 있는 이거에 중국의 고등학생용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것이 이제 경사하강법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여러 가지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런 탐색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오는 기법들이 이제 경사하강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중국에서 4, 5년 전부터 교과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센스타임이라는 회사에서 중국의 세계적인 안면인식 업체인데요. 이 업체를 작년 제가 10월 22일 날 만났습니다. 이 교과서를 저한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안면인식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었는데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을 4, 5년 전부터 가르쳤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교양으로서 인공지능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세계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어떤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교양이라고 썼습니다. 교양으로서 인공지능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초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생용 인공지능 교과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읽어봤어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밍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파이썬하고 텐서플로우도 좀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파이썬, 텐서플로우, 오픈CV 이런 것도 좀 배웠습니다. 최근에 줌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중국에서는요, 이 고등학생용 교과서를 상해에서만 20개 고교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년 9,000명의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학사, 석사급의 이런 인공지능 교양을 갖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중국 센스타임에 그 회사가 여러 군데 저게 있는데 베이징, 상해, 심천, 홍콩에 있는데요. 상해의 경우에 안면인식 엔지니어가 거기 회사가 2,800명인데 2,500명이 인공지능 엔지니어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로서는 절대 다시 지금 말하자면 중국의 인해 전술에서조차도 우리가 밀리고 있는 그런 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화합물 한번 찾아내는 게 케미스트리 화학자들이 한 달씩 걸렸답니다. 한 개의 그 분자 구조를 찾아내는데 지금은 하루면 된답니다.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돌리느냐? 이 화합물 구조가 이 중간에 보면 몰레큘 분자 구조가 나옵니다만 이거를 이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른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은
이 그래프처럼 수형도처럼 나옵니다.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처럼 나와요. 이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인공지능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냥 머신러닝으로 돌리게 돼요. 그러면 과거에 수많은 화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붙어서 하던 거를 인공지능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제가 10월 6일 날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 엔비디아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들었어요. 사흘간 했는데 뭐 젠슨 왕 회장도 그 강조를 했지만 아르곤 랩이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랩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첫째로 코로나의 지놈을 분석해야 돼요. 지놈. 그 다음에 화합물 구조를 이것처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붙여가지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4가지 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전부 인공지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놈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인공지능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의료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나 화학 분야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그런 전문성을 갖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찾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김선 서울대 교수님이 AI 여름학교 할 때 제가 가서 들어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써놓았는데 이게 또 지금 이번에 이제 10월 6일 날 한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 엔비디아의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 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진화가 됐어요. 지금 놀라울 정도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개인이라 그래가지고 적대적 생성신경 뭐 여러분 아시겠죠. 뭐 이게 니른베르크 도시의 사진을 제일 좌측에 보면 하나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터너의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데 여기 원래 그림이 있는데 작은 화면에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터너 그림처럼 바꾸라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다음 아래층에 중간에 별이 빛나는 밤에 원래 그림이 있고요. 작은 박스에 이걸 그 건물 사진을 별이 빛나는 밤의 식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나오고 뭉크의 절규 방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알다시피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사람 뭐 오바마 얼굴을 넣어가지고 오바마 음성처럼 막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오바마 음성도 뭐 한 7초 이렇게 들으면은 오바마처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오토 인코더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찍은 사진들이 있을 텐데 뭐 여기 젊은이처럼 금이가 있다든지 또 낡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원대복귀시켜주는 오토 인코더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식의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적 생성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AI가 디자인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야크라고 강태선 블랙야크로 등산복 만드시는 회장님 계신데 뭐 디자이너 구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여기다가 예를 들면 그 뭐 입생 로랑이라든지 샤넬에서 한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 훈련을 많이 시키면 등산복을 샤넬풍의 등산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 이미지를 전부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젠더를 바꾼다든지 늙었을 때 어떤 에이지드 돼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것에 해당되는 게 뭐냐? 뭐 오른쪽 그림에 나옵니다만 알파고하고 이세돌, 한돌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보면은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붙어가 4대1로 그래도 이세돌이 한 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보면 우리 네이버에서 한돌이라는 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세돌이 또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지금 텐센트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 100% 이깁니다. 인공지능이. 왜냐하면 기상천외한 이거는 처음에 알파고가 나올 때는 뭐 2000년 역사에 있는 모든 기보를 습득해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 대응을 하면서 자기 좋은 수를 찾고 이렇게 해서 이세돌을 이겼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둑의 원리가 없어요. 정석이란 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기상천외한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점에 두고 뭐 이런 게 없고 막 중간에 뒀다가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좌측편 보세요. 좌측편에 이거 좀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구글의 딥마인드 오준혁이라는 사람이 제가 발표한 걸 들어봤는데, 네, 지금 스타크래프트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이 스타크래프트를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여기 보면은 빨간 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빨간 선으로 나온 거,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은 실제 게이머입니다. 사람 게이머고, 이 게이머보다 훨씬 빨리 반응을 해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반드시 이겨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거 실제로 비교 장면을 제가 여기는 안 담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은요, 상대편이 어디로 공격하고 진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거 다 보고 합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사람은 그냥 대응 빨리 하고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자기 경험에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 개발도 인공지능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리니지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공지능을 이제 엔지니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업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자기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하는 작업, 나의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작업,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예를 들면, 아마존도 인공지능 자기의 업의 본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창고 관리 같은 거에서 AI 로봇 같은 걸 통해서 이거를 이제 창고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M&A 하는 업체들을, 예를 들면 이 미국에서는 약품을 배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국 가서 그냥 사지만 미국은 땅덩어리 넓으니까 처방을 받으면 몇 번 이렇게 동일한 약품 같은 거는 배송을 해주는데, 그 배송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 배송이다. 제약이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배송이다. 그리고 배송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게 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까지 업종을 이제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제 몇몇의 알고리즘 개발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분들 빼고는 내가 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가 뭐냐, AI가 뭐냐,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작, 디자인이다. 그럼 개인을 쓰는 거죠. 적재적 생성신경망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불량품 검출한다. 머신 비전. 또 뭐 사람 안면 인식을 통해서 출입 체크한다. 이건 머신 비전이죠. 그 다음에 아까 프레딕션, 수요 예측한다. 신한카드처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RPA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래가지고 뭐 맨날 동일한 회계 전표 처리라든지 어떤 파일들을 받으면 그거를 통상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메일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이런 것들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I 스피커, 음성인식 스피커, 구글 트랜스크라이브 번역하기 이런 것들은 다 또 컨버세이션 이런 파트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나의 그런 비즈니스를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결정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분야부터,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start with something small, something concrete, then build on it 이렇게 써놨는데요. 결국은 작은 분야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적용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적용을 해보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 조직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한국표준협회에다 RPA 이런 것들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KS 인증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베이스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표준협회가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의 표준 적용 절차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떤 분야에 적용할 거냐 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모델링 이런 것들은 사실 갖고 와도 돼요, 사와도 돼요.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평가를 하고 실제로 전개할 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회사의 직원들이나 기관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집행하는 분 쪽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